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과 저출생과의 전쟁으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본 의원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내용부터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전화까지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성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었고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민선 7기 들어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대응하여 대구 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지난 2019년부터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0년 1월에 대구 경북 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을 발족시켰고 그해 9월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21년 1월과 4월에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온라인 토론회 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법률안까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4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보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북은 긴 시간 동안 통합을 위해 여러 고민과 검토 그리고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왔지요. 하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취임 후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의 난항을 겪고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행정통합하겠다고 나서는 게 얼마나 그게 무책임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은 행정통합을 하려고 내놓고 엉뚱한 짓을 왜 하느냐 이게.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구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지 않느냐. 불과 2년의 시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극명한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시장님발 대구 경북 통합 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 두 분께서 물밑 논의가 되셨던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장님께서 그동안은 반대하셨지만 지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지사님께서 꾸준히 설득하신 겁니까? 발표 장소나 시점, 형태 등을 볼 때 두 분이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고 흡수 통합 여론으로 도민들은 물론이고 도의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지사님을 포함하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인 사자회동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동추진단도 만들고 양시도의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하며 통합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북도민의 뜻과 경북도의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 경제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단연코 도민의 의견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대기관인 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은 대구의 큰 집입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고유의 색채를 잃지 않고 경북의 역사와 전통 또한 금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문제는 경북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시금석입니다. 즉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이 통합 추진 과정의 최대 과제라 보여집니다. 통합으로 대구권 설립 현상 심화는 자명한 일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도민들에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은 2019년부터 통합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논의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 경합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지사님의 생각, 의지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큰 관심이 있으신 만큼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려면 행정통합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의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통합 추진이 필요합니다. 철저를 기해 경북의 대표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대구와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 골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즉 시니어층이 두터워지면서 파크 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국내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수가 2026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200% 이상 증가할 것이며 2028년에는 100만 명 이상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 5월 기준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 분포 및 인허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도내 58개 공공 파크 골프장 중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6곳,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을 중단한 후 재개장한 7곳, 현재 운영이 중단된 3곳 등 총 16곳이 각종 인허와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설 파크 골프장을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할 것입니다. 일부 사설 골프장의 경우 심지어는 가선 부지 일부를 활용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공공 파크 골프장에서조차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간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의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1차적으로 건립 주체인 시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력자치단체는 지역 내 환경관리와 지역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은 시군 주대로 건립되었으나 43곳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15곳은 민간 혹은 공공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유화 현상을 해결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믹스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숙박, 식사, 쇼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관련 국제대회 유치는 지역 상품과 문화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장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에서 인허가를 무시하고 파크 골프장을 건립할 경우 부정적인 간행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파크 골프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상북도 내 파크 골프장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서비스 품질 표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내 파크 골프장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운영 주체 간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상북도는 파크 골프 사례와 같이 스포츠 관광의 연계 부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불이익 감소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서울, 경기, 성남, 화성 등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교부세 의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11조 중 15%인 1조 7천억 원이 교부세입니다. 이는 경북도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서 있는 필수 재원입니다. 이중 보통 교부세는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전전년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재정 부족분을 따져 산정하는데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노력들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매겨집니다. 행안부가 올해 공시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액 산정 내역을 보면 우리 경북도는 올해 세입 확충 노력도에서 153억 4,8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동종 8개 강력도 중 7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세입 확충 노력도 평가 6개 항목 중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타 강력도 대비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정수율 제고에서 30억,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선 116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2개 항목 모두 도단위 강력단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교부세는 지방세 체납 징수 등 지방정부의 세정 운영 방향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뚜렷한 재정 운영 방침과 개선 노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가감한 특전을, 반대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지방 세입 확충 노력 강화를 통한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이때야말로 경북도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최대하고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때입니다. 도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선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 기준을 유념하여 더욱 면밀한 재정 분석으로 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및 페널티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해 재정사업 추진 시 건전하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각 실국 전체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가닥에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페널티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지만 개선되지도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와 올해 예산서를 또 살펴보니 역시나 내년도에도 많은 페널티 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하수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청도군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의성구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태 점검 평가는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지만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점검, 하수도 준설 실적, 노후관로 개선,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룹니다. 결국 하수 처리 시설의 대부분 문제는 시설 노후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단기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달하려면 하수도 시설의 교체와 유지 보수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입니다. 향후 낡고 노후한 하수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청도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하수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시설을 짓거나 개선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보조할 수 있으며 하수도 관련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비중, 도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2024년도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설치 예산을 보면 총 376억 7,226만 원에 도비는 4억 5,400만 원으로 단 1%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부터 신규 편성한 국비 예산 지원 외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도비 비율은 30%라고 하지만 두 개소 포함 고작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안전한 수질 확보와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 차원의 국가 지원 확대 요구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도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내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의 전문 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도는 지역대학과 전문 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2배 가까이 사업을 늘렸습니다. 특히 지역별 전략 산업을 연계한 대학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공학 전문 대학원 설립, 원자력 전문 인력 육성, 반도체 초격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직업계 고의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 육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북도 내 지역별 전략 산업과 직업계고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 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경북도 내 직업계고 졸업 학생의 관내 취업자 수는 21%에 불과하며 64%가 관내 지역으로 취업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직업계고 인력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작의 8가지 주요 공정 중 4대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졸업생 전원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SK실트론이 구미시 및 시내고등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석구를 개설하여 12개 고등학교 2,700여 명의 학생을 반도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은 직업계고의 최적화된 실습 환경 조성으로 실전에 강한 현장 전문가를 육성해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직접 육성하고 고용하는 성공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 고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군은 인력 유출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북도 내 타 시군에서도 기업이 직접 나서 직업계고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 내 시군별 직업계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략 산업과 직업계고의 연계 방안과 기업 참여형 전문 인력 양성으로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 질문이 경북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의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도내 공공파크 골프장 개선 방안, 교부세 페널티 개선 방안,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이고 에이펙 정상회 경상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며 특히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전 활동을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진행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의사 되고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도저히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으로 다 가서 지방은 그냥 소멸 직전에 가고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 확보를 하고 덩치를 켜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장과 제가 의기투합해서 지난 7기 때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가지고 잠정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대구시장으로 오신 분이 아까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일시 중단되었었습니다. 중단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대구 하나로서는 도저히 발전이 안 되고 계속 인구가 빠지고 원래 세계화되는 건 도시화되는 겁니다. 도시화되면 대구는 경북보다는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산, 대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경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살기 힘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많았고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달한 사람한테 나는 4년 내에 이야기했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또 내가 이야기할 거 뭐 있느냐. 본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발표를 여러 번 했고 각오가 돼가 있으니까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마이크가 크다 보니까 그것들 딸리 간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딸리 가고 안 가고 그래 할 거이 없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대구 경북 단순 통합이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을이 자치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단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공모하면 그 중에 하나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화단지 만들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가가 사정해서 해온 겁니다. 그거. 왜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되는 얘기야. 우리가 필요하면 특화단지 우리가 만들고 산업단지 우리가 만들어 쓰면 되지. 페놀 사태 때문에 구미 시민이 불안해가 구미에 물을 먹자. 91년도 페놀 사태가 났는데 30년 동안 그 해결 못했습니다. 왜?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도지사로 뽑히가 있지만 권한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저 중앙에서 하락하는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래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받아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덩치가 좀 커야지 중앙하고 또 우리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만 합치는 게 아니고 부울경, 충청도, 호남 다 한 4덩어리를 하자. 그래야지 수도권과 원심력이 작용하고 또 중앙 대 지방이 권한을 배분하고 그래야 완전한 자치를 해야 됩니다. 글로컬 대학을 왜 자기들이 관리하느냐 얘기야. 그리고 대학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니까 대학이 순서가 생겨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면은 지방이 소멸한 거예요. 연구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 제가 대학 권한을 달라. 대통령도 이야기 교육부를 없애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글로컬 대학이라는 또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모를 합니다. 그 우리가 안동하고 도립대를 합치고 오죽하면 도립대를 없애겠습니까? 그래 안동 글로컬 대학으로 가자. 우리가 10개를 뽑는데 경북이 2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왜 자기들이 뽑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하지. 그래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고 덩치를 키워서 중앙 대 지방 대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게 또 대등하게 만드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취직하고 여기서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서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얘기야. 그래서 단순 통합 안 되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이 도청 왔는데 또 가느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거는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일이 다 가져오고 현재 대구 또 있는 행정은 그대로 다 하고 대구 경북이 나누어서 있는 건 그대로 현 상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니까 북부 지역 우리 도청이 있는 대로 혁신 신도시로 또 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신도시 도청 신도시를 그러면 왔다가 이사 가고 이래 하면 그 누가 통합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도시로 만들고 북부 지역 발전 방안 만들어서 잘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통합이 아니고 중앙 권력을 가져와서 덩치를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구 시민들이 안동댐 물을 먹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 환경부 권한입니다. 환경부. 그다음에 산림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도를 지나가야 되면 국토부, 행안부 다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10년 갑니다. 왜 그 짓을 하나 이게? 우리가 그냥 권한을 가지고 도의회나 의원들이 좋다 하면은 그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앞에 있는 강물을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지만 아직까지 설익은 단계에 이제 팀도 만들어야 되고 안도 만들어야 되고 안을 짜가지고 의원님을 보고 드려야 됩니다. 의원님들 대뜸 통합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가 좀 안 됐다 하는데 이미 통합하는구나 하는 걸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이 재선 이상은 대충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충분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추진하기 전에 대충 안을 만들면 의회에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 도민 전체 다 물어봐야 되지만 도민들께서 다 묻기는 어려우니까 도민 대표가 의회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를 추진해라. 그렇게 하면 제가 추진할 겁니다. 의회에서 하지 마라.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좀 더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는 얘기입니다. 청사 이치나 명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 감정사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통합 안 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이치를 고소하고 플러스 되는 거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 지역 더 가지고 오고 시도 명칭을 꼭 써야 되느냐. 그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명칭을 시락하든 도락하든 명칭을 쓰면은 또 중앙 집권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처럼 주락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과거 또 부라고 또 했습니다. 그런 명칭도 들어야지 자치권이 확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미국에 보니까 50개 주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에 있는 주도가 큰 도시에 있는 건 한 반도 안 됩니다.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잘 알잖아요. 캘리포니아 제일 큰 도시가 우리가 아는 LA입니다. LA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그 우리 도시 이름이 세크라멘토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 미시간주는 11만 명의 디트로이트가 제일 큰데 낸싱에 있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여기도 주도가 인구 밴쿠버가 제일 큰데 우리 알잖아요. 밴쿠버 그거 안 있고 인구 9만짜리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이렇게 어디에 행정을 발전시킬 거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20년에 500만 단위로 다 묶었습니다. 6,500만인데 22개 우리 말하면 시도인데 그거를 13개로 묶었습니다. 500만 단위로. 왜? 500만 단위로 묶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2개, 3개 도가 합친 데도 있고 1개 도가 그대로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도 이렇게 효율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저들도 좀 더 발전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우리가 자치를 완전히 이루면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락 심어라, 보리 심어라, 밀 심어라 할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해가 나락 심어 더 잘 되면 나락 심고 밀 심으면 더 잘 밀 심어야지. 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여는 소나무 심어라, 저는 벚나무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강물이 흐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지 중앙에 있는 사람 답답합니까? 우리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힘남도 났을 때 대종천은 지방 하천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인데 3,000평이 넘으면은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중앙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 하천의 그 준설하는 거 말입니다. 준설. 아니 그 10,000제곱미터 눈으로 보면 거의 보이는 게 요 작은 지역도 저들이 허가해 줍니다. 그래 3번이나 받고 됐어요. 아 그래가 그때 물난리가 나가 난리가 났는데도 그 소송도 못하고 권한이 저들한테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의 대구 경북이 서로 양보해서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첫째로 중앙 권한을 얼마나 많이 이양받느냐 또 재정은 어떻게 받느냐. 지금 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 세제들 하면 지방세가 얼마 안 됩니다. 7대3이기 때문에 세제를 개혁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그따서 우리한테 현재보다 더 많이 주든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북이 큰 집인데 경북을 빼고 한다는 거는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은 같이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고 이름 문제나 사무실 이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북부 지역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소탈하게 터놓고 저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선 의원님 다른 답변은 담당 국장들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도내 시군별 전략산업과 직업계교의 연계성 제고 방안 그리고 기업 참여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무는 데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및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청도 국내에 있는 경북 드론고가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에 지정하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직업계고 취업률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타시도 학생 유입 또 전국 최초로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과 교육발전 특구 최다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등 여러 실적으로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취업률보다 관외 취업률이 높습니다. 타시도 학생들이 20% 정도 오는 것도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학과 개편, 연계 교육을 충분히 해서 밖으로 나간 학생이 적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전략 사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제시된 지역 중에서 경산, 구미, 포항 등 8개 지역 지역계고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산 지역 전략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 부분으로 경북기계금속고가 관련 기업체와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 협약을 맺었고, 구미 지역 전략산업 반도체 부문인데 구미 전자공업고에서 반도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 지역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2차 전지 분야로 지정이 되어서 포항 흥해공업고가 지자체, 기업체, 대학 등과 2차 전지 분야 교육 및 채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이 되어서 2차 전지 기업체 취업할 인재 육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전략사업과 직업계고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경상북도 계획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졸업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구미, 상주 등 9개 지역의 직업계고에서 전략산업과 연계된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 지역의 전략산업이 스마트 팩토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금호공업고등학교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주와 연계해서는 한국민해농업고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역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직접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례로 구미 SK 실트론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경산 지역의 아진산업기술교육원에서도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기업체가 직접 교육하고 양성하여 추후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확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이 가능한 지역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도약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종식 교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미이행 공공 및 민간 파크골프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 도내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기준 통일 및 운영 주체 간의 자연 배분을 위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 스포츠노믹스 활성화 및 지자체 관광업계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파크골프는 100세 시대 최고의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 회원 수는 14,600여 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0여 년간 도내 58개소의 공공파크장이 건립되었으며 26개가 추가로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미이행 공공 및 민간 파크골프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파크골프장의 경우 대다수 시군에서 관련법을 준수 절차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부지에 조성된 기존의 9개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점령 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미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모두 관련 절차를 득했고 개장했거나 일부 시설 개고수 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예산 편성 지원 시에 관련 절차하고 적극 연계해서 시군의 적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가 운영 중인 민간 파크골프장의 경우 1개소가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현재 해당 시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미이행 시에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파크골프장은 자유업으로 체육시설법으로 구분되지 않아 등록 신고 의무가 없으며 현황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도 차원에서 민간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파크골프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문체부의 관련 법령 규정을 적극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의 운영 기준 통일 및 운영 주체 간의 조합 배분을 위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58개소 공공 파크 골프장은 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군 직영 43개소, 위탁 15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위탁한 경우 파크골프협회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한 파크골프가 협회 회원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미제정한 일부 시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도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운영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노믹스 활성화 및 지자체 관광업계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주 이용 고객이 60대, 70대 위주로 은퇴 후 소비 여력이 이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를 관광 수요로 흡수하여 지역 경제로 연결시키는 게 절실합니다. 앞으로 시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여행업계와 연계하여 파크골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전국의 폭넓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경북이 파크골프의 메카가 되어서 파크골프를 통한 스포츠노믹스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의 교부세 페널티 관련 질문에 대해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페널티의 원인,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는 일종의 재원 조정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객관적인 기준의 통계와 산식으로 산정되며 재정 수요액 대비 부족한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되고 금년도 우리 도 본청은 1조 8,345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세출 효율화 등을 위해서 12개 항목의 자체 노력의 강도를 평가해서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도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70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세입 확충 면에서는 153억 5천만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료 경비,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 보조금 절감, 2월 불용액 절감 등 6개 항목으로 세부 산정 기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 보조금 절감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89억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2월액 절감 부분에서 18억 6천만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세출 효율화 노력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월액 관리 부분에서 18억여 원의 페널티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오마이스, 2022년 흰남노 등 태풍 발생에 따른 재항구 복급이 462억 원, 그리고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이전 등 도청 이전 후속 조치에 따르는 300억 원의 사업비 이월이 주요 페널티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태풍 재복구 예산은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복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의 결과였고
하반기 피해 발생에 따르는 부득이한 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체계 집행 특성상 이월로 인한 페널티의 원인이 된 점을 한 번 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확충 자체 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다음 경상 세외 수입 확충, 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 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 총 6개 항목으로 페널티 산정 항목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입 확충 노력 부분에서는 세출 효율화 부분과 달리 총 153억 5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0억 4천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116억 3천만 원 등의 페널티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사유 역시 일예로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 지역의 개인 및 법인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특정 세목의 징수 유예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겹쳐진 어려운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가 차원의 감사원 상속에 따르는 취득세 등의 감사 내지 추가 부과로 미등기 상태로 형제 간의 재산 관계 등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세원 분쟁에 따르는 부가 미납액 등이 많이 발생한 요인 등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자치를 진행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중앙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앞서 설명드린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인건비와 각종 업무 추진비 등 보조금 분야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절감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많이 받은 각종 세입 징수라든지 이런 세무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 행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으나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보듬으면서 가급적 그래도 신세원 발굴과 징수기법의 효율화라든지 특히 고액 체납자 관리 등을 강화해서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과 이런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이선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선희 의원님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관련 질문에 대해 조현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관련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도 시설은 공공 하수 처리장이 499개소 중 100개소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하수 관로는 17,073km 중 5,255km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최근 3년간 국비 1조 4,558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도 금년도 4,050억 원보다 1,448억 원 증액된 5,948억 원의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하수도법상 시장 군수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 하수 처리장에 매년 낙동강 수계기금 350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하수관로는 CCTV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낙동강 수계기금 정액 지원을 요청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 및 시설 수질 개선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수처리시설 기반 확충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금년도부터 도비 30%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향후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